네,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거환경과 구조 문제를 많이 받으시고 계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재건축 활성화 유대 정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고민이 너무 크십니다. 부동산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투기 수요와 같은 초과 수요, 공토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정상화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공급이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공급이 정상화되는 방법으로는 첫째가 투기형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는 비주거형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비주거형 다주택이 해소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임라인상 선과 약간 바뀌는 바람에 정책이 혼선이 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종부세가 먼저 부과되고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졌다면 체감에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보유 부담이 커진다. 그리고 양도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이걸 매각해서 다주택을 해소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양도세 중과가 먼저 시행되고 종부세가 부과되는 바람에 체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상 종부세가 부과돼서 보유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체감하면서 이걸 다주택을 해소하려고 보니까 그때 이미 다주택 중과, 양도세 중과제로 시행되고 있어서 같이 가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양도세 다주택 중과 제도는 유지하는데 양도세 중과의 원래 정책 목표인 다주택 해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탈출할 기회, 다주택을 해소할 기회를 짧게 주자. 그리고 그것도 빨리 해소할수록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의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빠른 아마 시장의 주택 공급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게 된 재건축, 재개발의 영정조가 청축이죠. 또는 안전진단 등 절차를 완화해서 실제로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있는데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에 더해서 해당 주택에서 노후주택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의 주거 고통을 줄여드릴 수도 있다. 이 중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건데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저희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중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두 번째 방식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6대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국민의 불편을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개발 재건축 신속 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 심의를 적용해서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그리고 공공기업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과도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환수를 해서 지역사회의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입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 안전성 기준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 체납 등 공공기업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도 제한 지역,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도시 기반 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전기비 사업을 통한 저층 고밀도 개발 같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 비용을 공공기회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 소유자, 상가 세입자, 다가구 주택 소유자 등이 생계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 증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는 하나 우리 사회자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정책 공약 관련된 질의를 좀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남자분. KBS 시사책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크게 기억을 드렸는데 대선 특징으로 부동산 정책 공약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이 이제 현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는 것도 보이는데 이런 재건축 규제 완화를 생각하시는 특별한 계기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 사업에서 이제 거주 중이던 주거 취약자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재건축 재개발의 최우선 가치가 환경 정비인지 아니면은 그런 세입자를 포함한 원주민들의 재정착, 커뮤니티 보존인지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로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이 조금 다릅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세입자 비중이 워낙 높고 하나의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때까지
경험에 비춰보면 재정 착률이 10%대에 불과하다. 80% 이상이 전부 해당 지역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약간 다른데 재건축의 경우는 한 세대에 한 가구가 건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재개발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에 박원순 시장께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통해서 서울시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도시 재정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제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점도 너무 틀렸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존하면서도 서울을 좀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의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 환경 악화에 따른 고통이 조금 관가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로도 말해 제도적인 영향도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진단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정책이 보존 중심으로 하는 바람에 추가 주택 공급이 시장이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정책 방향, 가치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고통과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는, 즉 핵심은 결국 첫 번째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제도적 억제 장치죠. 억제 장치를 완화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죠. 도시가 좀 과밀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층수 비례를 완화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될 텐데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책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다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 상계동에서도 지금 보면 아시지만 일단 주차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세대별로 과거 기준은 0.6대, 두 세대에 한 대 정도로 보통 설계해놨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한 세대당 보통 차가 한 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지옥 같은 주차가 벌어지고 있고 밤만 되면 온 동네가 블록 주차가 몸살을 앓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안전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뭐 배관, 수도관, 온대수관 이런 데다가 섞어서 보통 없다 이런 말씀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비슷한 곳에서 살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주거 고통을 줄이고 안전을 더 강화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주민들과 대화해서 약간 그런 점들이 설출이 됐는데 저희는 용적률 확대, 그다음에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추가 공급이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공공 영역에서는 좀 더 우리 해당 주민들 입장에서는 면적 증가가 주된 목표이고 내원 조정을 해야 되겠고 이런 걸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추가 주택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시장의 작동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일반 분양분도 있는데 용적률을 좀 추가로 좀 늘려주면서 그 중에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저희가 활용하면 양자의 적절한 조합을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원주민 정착과 주택 공급 또는 주거환경 개선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셋 다 중요하죠. 정책 목표가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원주민들의 재정 참여를 높이는 것, 그래서 삶의 근거지가 파괴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겠어요? 도시 재정 계획에서. 두 번째는 주거 환경이 또 개선돼야 되겠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으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추가 주택 공급도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정책 목표를 적절하게 잘 조합해서 복합적 효과를 내게 하는 게 정책적 능력이 아니겠는가.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지금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아무런 확대 차별할 수 있는 점을 하나 더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과 이제 정부 여당의 이른바 정부 실패가 2년 시대착오를 의미하기 때문이고 또 이재명 후보의 현재 공약도 임기응변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현재 국내 이것도 답은? 임기응변 아. 임기응변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이재명 입장에서 짧게 안 할까요?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 무학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돼지 눈은 돼지만 보입니다. 저는 우리 왕께서 부처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계획이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 가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을 누가 먼저 주장했다고 해서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치의 권력에 벗어난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 좋다 하면 그냥 갖다 쓰세요. 자꾸 다르려고 하지 말고. 저는 정책이 다른 후보와 다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같은 점을 찾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구분하느냐. 결국 실천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마 공급을 늘려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야 된다. 주거환경 개선해야 된다. 추가 택지 공급해야 된다. 대신에 공공의 이익에 훼손이 안 되게 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저희가 만들어낼 건데 결국 모든 후보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수렴하게 될 겁니다. 차이는 딱 한 개 있어요. 그 약속을, 그 정책을 실제 지키는 것. 우리 국민의힘은 과거에 유명한 의혹을 남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나. 이거 대통령 되신 분이 한 말입니다. 두 번째, 선거 때 한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것도 역시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 안 지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국민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책 공약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합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합니다. 당선되지 않더라도. 비록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게 정치인의 자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천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진 차이는 내용의 차이는 거의 없어질 것이고 오히려 권장하는 거다. 같아지기를. 두 번째는 실천하느냐는 어떻게 검증되는가. 그건 과거의 실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지킨 것이고요. 정책 공약도 잘 지킨 사람이 또 잘 지키고 말이 아니라 실천했던 사람이 앞으로도 실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후보님들 정책이 같다 달라 하지 마시고요. 이 정치에 있어서 정치는 아이디어 경지 대회가 아닙니다. 정책은 다 잘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진짜 실천하느냐다. 그게 진정한 차이다. 제 정책은 실천될 것이다. 가 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그 말씀 중에 비록 결과가 나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고 설명하실 때의 그 결과는 정책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선거에 대한 결과라는 걸 제가 처음 듣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네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정책 질문 마지막 하나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기자님. 아까 말씀하실 때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부정 비리가 생기면 엄단한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인 게 어떤 게 이게 정말로 중요한 과정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은 부정비리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라고 하는 걸 도입합니다. 대신에 비용을 공공이 부담해 주는 거죠. 참여는 주민들이 하는데 관리는
행정기관, 주로 이제 기초지방정부가 될 텐데 기초지방정부의 공직자들과 위마저 특정 집단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주민들 의사를 대행하는 거죠. 조합집행부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부정비리 고지가 매우 적어지고 속도가 엄청 빨라질 수 있다. 민간에서 재개발을 민간이 직접 시행할 때 생기는 부조리를 어떻게 막느냐. 아마 여러분들 참 많이 보셨을 텐데요. 무슨 건설회사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뒤로 돈을 주기로 하고 어떻게 해서 이래가지고 많이 단속가 나오는데 사후 처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아예 그런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공공관리제도고 그러려면 약간의 인센티브만 줘도 주민들은 찬성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님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미래는 감사합니다. 사실 한 번도 나오지 그러면 딱 기자님 한 분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 재건축으로 이제 추가 공급을 늘리신다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아파트가 좋아지다 보면 수요도 그만큼 증가를 할 것 같아서 좀 가격 억제 방안 같은 거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민간 협력이긴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너무 과도하게 높게 분양 가격을 책정한 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과도하지 않게 그러다 손해보거나 불이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수준의 분양가를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미 서울시는 거의 대다수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건축 재개발 공개하신 거에서 어느 정도 공급을 예상하고 있는지 혹시 추산해 보셨는지 그 구체적인 세부는 추산하지 않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